여기가 옛날에 그 개척시대에 금광 캐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을이 형성되는 곳인데, 그때 그 건물들이나 그 모습을 아직도 다 보존하고 있대. 기본적으로 여기는 대부분 기념품 샵이나 그런 데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지금 떨어지기 시작했어. 여기 리큐르 스토어, 술 파는 데가 있고, 근데 저기도 뭐 그냥 기념품 판매점 같은데, 프란시스 페트슨 옷가게인가 보고. 뮤지엄도 있네. 레이크 디스트릭트 뮤지엄. 오, 우체국이 있어요 앞에. 에로우타운 포스트 오피스. 이쪽 예쁘게 생겼네. 지금 요 옆에 요런 집들이 다 거의 뭐 100년 이상 된 되게 오래된 집들이래. 이게 이제 금 캐러 온 사람들이 여기서 마을을 형성을 해가지고 살다가 이제 금이 어느 정도 다 고갈되고 나서 거의 유령도시처럼 이제 마을이 텅 비었었는데, 근데 퀸스타운이 관광지로 개발이 되면서 도시가 다시 이제 조금 사람들, 관광객들도 오고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. 이게 가장 그 뉴질랜드의 어떤 전형적인 집의 모습이 아닐까? 지금은 이제 가정집은 아닌 것 같고, 니키 윌슨 스튜디오 뭐 이렇게 돼 있고, 여기는 또 카페. 지금은 그 옛날 집들을 개조하거나 뭐 그냥 활용해가지고 상업용 시설로 사용을 하나 봐. 여기는 퀸스타운 근처에 있는 에로우타운이라는 작은 역사 마을이야.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 민속촌 같은 곳이라고 해야 하나? 아니야,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른 게, 민속촌이 관광 목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성된 테마파크라면 에로우타운은 실제로 존재했던 마을이고 지금도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거든. 그래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. 이곳에는 1800년대 골드러시 시대의 목조 건물과 옛 광부들이 살던 오두막들이 그대로 남아있고, 당시 금을 캐던 중국인 광부들의 실제 정착촌 유적도 지금까지 보존돼 있어. 또 에로우강에서는 지금도 금 세척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해. 그리고 실제로 관광 체험 말고도 가끔은 취미로 금을 찾는 현지인들도 있다는데, 물론 생계 목적은 아니지만 실제로 아직도 작은 미세한 금가루가 나온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이 강에는 금이 흐르는 강이라는 별명도 붙어 있어. 지금의 에로우타운은 퀸스타운의 화려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분위기야.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조용한 서부 영화 속 마을 같은 느낌이지. 하지만 처음 이곳에서 금이 발견되었을 당시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. 그때는 정말로 강바닥에서 금 조각이 눈에 보일 정도였고, 펜으로 물만 조금 흔들어도 금이 나왔다고 해. 하루 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도 많았지. 그런데 그 소문이 퍼지면서 몇 달 만에 인구가 수천 명으로 폭증했고, 술집과 도박장이 생기고 싸움과 총기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한때는 무법지대에 가까운 마을이 되었다 그래. 1860년대 골드러시 당시 백인 광부들이 먼저 금을 캐고 떠난 뒤 뒤이어 중국인 광부들이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는데, 문제는 그들이 마을 안에서 살 수 없었다는 거야. 중국인 광부들은 강 건너 외곽 지역에 따로 격리되어 살아야 했고,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곳이 에로우타운 차이니스 세틀먼트야. 실제로 그곳의 집 크기를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작은데, 허리조차 제대로 펼 수 없을 만큼 비좁았고, 겨울에는 추위를 이기지 못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. 당시 뉴질랜드는 영국 식민지였고 사회 전반에 백인 사회라는 인식이 매우 강했어. 이 땅은 유럽인의 사회다라는 생각이 짙었던 시대였지. 그래서 동양인들을 동등한 주민으로 보지 않았어. 골드러시 초기에 백인 광부들이 좋은 금맥을 먼저 차지했고, 시간이 지나 금이 줄어들자 대부분 떠났는데, 그 뒤에 들어온 중국인 광부들이 이미 버려졌다고 여겨진 금광에서 다시 금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야. 근데 이게 엄청난 반감을 샀지. 당시 백인 광부들의 시선에서는 우리가 버린 땅에서 왜 너희가 돈을 벌어? 라는 시기와 질투, 적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, 그 과정에서 중국인은 비위생적이다, 질병을 퍼뜨린다, 냄새가 난다 등의 명분을 앞세워 같은 마을에서는 살 수 없다는 논리가 만들어졌지.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인 광부들이 오히려 더 규칙적이고 공동취사, 공동생활을 더 잘했다는 기록이 많아. 결국 그들은 강 건너 외곽으로 밀려나 지금의 중국인 정착촌에 모여 살게 된 거지. 더 심각한 건 이런 차별이 개인 감정 수준이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도 존재했다는 거야. 당시 뉴질랜드 전역에서는 다른 이민자에게는 없는 중국인에게만 인두세, 그러니까 헤드택스가 부과됐고, 가족 동반 이민은 거의 불가능했어. 시민권 취득도 극히 제한돼 있었다는 게 공식 문서로도 남아있어. 그래서 중국인들은 돈을 벌 수는 있었지만 정착은 허용되지 않는 존재였던 거지. 하지만 지금의 뉴질랜드 정부는 이 역사를 숨기지 않아. 현재 그 중국인 정착촌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, 과거의 차별 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도 했어. 그래서 에로우타운이 의미 있는 이유는 이곳이 단순히 예쁜 관광지가 아니라 아름다운 풍경 속에 불편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가 함께 남아있는 장소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.
지금 이렇게 공사 중이야. 이 곤돌라 이 시설을 바꾼 지 2달밖에 안 됐대. 거의 새 거야. 오, 좀 올라갔는다. 치워. 에로우타운을 둘러보고 퀸스타운으로 돌아와서 제일 처음 찾아간 곳이 바로 스카이라인 퀸스타운 곤돌라야. 현장에서 그냥 바로 티켓 끊고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거든. 근데 올라가자마자 와, 여기도 완전 어나더 레벨이었어. 퀸스타운 시내랑 와카티푸 호수가 진짜 한눈에 쫙 펼쳐지는데 잠깐 말이 안 나오더라고. 그 순간에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. 동화 속 나라가 있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? 진짜로 내가 갔을 때가 곤돌라 시설을 리뉴얼한 지 2달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. 아직 공사가 조금 남아있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안도 엄청 깔끔하고 창도 진짜 깨끗해서 바깥 풍경이 시원하게 들어왔어. 원래는 한 대에 최대 10명까지 타는 곤돌라인데 내가 갔을 때 사람이 많지 않아서 오르내릴 때 혼자 탈 수 있어서 더 좋았어. 곤돌라 자체가 그냥 하나의 전망대 같고 엄청 프라이빗했거든. 근데 웃긴 건 한국에 있을 때는 남산 케이블카도 한번 못 타봤는데 여기서 혼자 여행 와서 곤돌라를 타고 있으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, 사실 뭐 대단한 걸 한 건 아닌데 풍경도 좋고 사람도 없고 잠깐 아무 생각 안 해도 되는 이 시간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. 예전에는 여행하면은 항상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이나 꼭 누군가랑 같이 다녔었는데 이번에 완전 혼자잖아. 근데 이래서 혼자 여행도 하는구나 싶더라고. 일정에 쫓길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멈추고 싶은 순간에 멈춰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. 혼자라서 외롭기보다는 혼자라서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여행이었다.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아. 혼자 여행의 장점이 어쩌면 이런 순간 아닐까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카페 같은 게 있지 않을까? 음식. 여기 안에 기념품 샵도 있고 식당, 레스토랑도 있고 굉장한데. 오, 맞네. 아, 저 바깥으로 나가면 풍광을 볼 수 있는 전망대 같은 거. 여기 실내는 카페? 추우니까 카페고. 나가볼까?
퀸스타운에서 내가 묵었던 숙소는 바로 커튼 호텔 앤 리조트 퀸스타운 레이크 프론티아. 이름 그대로 와카티프 호수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이라 위치가 진짜 좋았는데 당시 비수기여서 그런 건지 그냥 내가 운이 좋았던 건지 모르겠지만 1박에 10만원 정도가 채 안 되었던 것 같아. 총 3박해서 20만원대였어. 퀸스타운 숙소 물가를 생각하면 이 가격에 이 위치, 이 뷰, 이 컨디션이면 솔직히 와 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는데 그래서 더더욱 지금 혼자 여행 와서 호강한다 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. 솔직히 퀸스타운 여행하면서 숙소 만족도가 가장 컸던 곳이야. 일단 제일 좋았던 건 시내랑도 가까운데 바로 앞이 호수라서 분위기가 엄청 조용하고 여유롭다는 거. 아침에 문 열고 나가면 그냥 산이랑 호수가 바로 펼쳐지거든. 퀸스타운은 관광지라 중심가는 좀 북적북적한데 여긴 살짝 떨어져 있어서 제대로 쉬는 느낌이 확 나더라고. 혼자 여행 와서 방이 넓어지니까 괜히 더 호강하는 기분이 들고 한편으로는 여기 혼자 와서 묵는다는 게 좀 아까울 정도로 진짜 여행 와서 제대로 호강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었어. 호텔 자체도 리조트 스타일이라 그냥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안에서도 편하게 쉬면서 머물 수 있었고 로비 분위기도 좋았어. 객실도 깔끔했고 무엇보다 호수 앞 산책로가 바로 연결돼서 저녁에 그냥 산책 나가는 게 하루 마무리 루틴이 됐어. 위치적으로나 퀸스타운 가든이나 시내 중심까지 걸어서 이동 가능하고 차가 있으면 어디든 접근이 편해서 여행 베이스로는 딱 좋았어. 퀸스타운 숙소 고를 때 뷰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쉬는 느낌 드는 곳을 찾는다면 여기 진짜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. 나한테는 이번 남섬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편안하게 숨 좀 고를 수 있었던 최고의 숙소였어.